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아껴야 하지? 분명 일도 했고 저축도 했는데 노후는 왜 이토록 눈치 보는 삶이 되었을까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째, 커피 한 잔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때 노후가 되면 커피 한 잔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상이고 누군가에게는 여유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사치입니다. 편의점 커피가 1,500원, 믹스커피 한 박스를 사면 100잔은 마실 수 있지만 그 박스조차 쉽게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계산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 70만 원, 국민연금 수령액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관리비, 약값, 통신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사기보다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한 달 식비 예산이 20만 원이면 하루 식비는 6,600원입니다. 아침 2,000원, 점심 2,000원, 저녁 2,000원. 그런 계산 속에서 커피 한 잔은 하루 예산의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커피는 기호식품이 아닌 사치품이 됩니다. 한때는 당연하던 여유가 지금은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소비가 됩니다. 내가 이걸 마셔도 될까? 괜히 샀다가 후회하면 어쩌지? 다음 주 병원 갈 돈은 남겨놔야 하는데 이런 고민 앞에서 사람은 자꾸 조용해집니다. 입을 다물고 마음을 줄입니다. 욕심도 기대도 낮춥니다. 그리고 기분 전환이 아니라 소비 후에만 남는 커피를 점점 피하게 됩니다. 가끔은 누군가가 건네는 커피 한 잔이 너무 고맙고도 미안해집니다. 이거 내가 사야 하는데 다음에 꼭 내가 살게요. 하지만 다음이 오지 않는다는 걸 서로 알고 있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된다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용히 혼자 마시는 커피도 줄입니다. 혼자 사는 집, 혼자 타는 버스, 혼자 걷는 길 위에서 더는 사치처럼 느껴지는 선택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요? 젊었을 땐 아껴야 부자 된다는 말을 믿었고 은퇴 후엔 덜 쓰면 오래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쓰는 것 자체가 죄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물건 하나 고르기도 어렵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손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걸 써도 될까?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을까? 나한테는 아직 쓸 자격이 있을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우면 결국 아무것도 고르지 않고 돌아서게 됩니다. 다음에 사자, 다음에 마시자, 다음에 쓰자. 하지만 그 다음은 언제나 지금보다 더 나빠진 상황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제는 아무것도 사지 않게 됩니다. 그저 있는 거나 줄이고 참고 미뤄가며 사는 것. 이것이 지금 많은 노인이 겪고 있는 노인의 소비라는 문제입니다. 노인은 왜 쓰지 못할까? 왜 마치 자신이 쓴 돈에 죄책감을 느낄까?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최소 수준이고 의료비는 매달 오르고 노인은 더는 소비의 중심이 아닙니다. 사라진 건 돈이 아니라 써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큰 돈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 써도 되는 시간과 그걸 탓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쓰는 연습을 다시 해야 합니다.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죄책감이 아니라 회복이 되도록 한 번쯤은 그래도 나는 나를 위해 이 정도는 써도 되라는 생각이 익숙해지도록 그러기 위해선 노후의 소비가 사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 구조가 없다면 노인은 오늘도 커피 한 잔 앞에서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줄이며 자신을 잊게 됩니다. 둘째, 전기세 아끼려 어둠에 익숙해집니다. 밤이 되면 집안이 어두워집니다. 전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 전달보다 10,000원이 더 나왔다는 이유로
전등을 줄이고 전기장판을 끄고 냉장고 설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생활 방식이 바뀝니다. 이제는 밤 8시면 불을 끕니다. TV는 소리만 듣고 휴대폰도 충전은 아침에만 합니다. 형광등 하나의 켜짐이 한 달 후 요금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문제는 그 요금이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밖에 못 쓰는 사람이다. 그 감각이 삶 전체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전기요금을 아낀다는 건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어둠에 적응해 가는 과정입니다. 전에는 불을 켜고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은 불을 끄고 조용히 누워 시간을 보냅니다. 전에는 전기장판 위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핫팩 하나로 밤을 버팁니다. 전에는 어두워지면 조명을 켰지만 지금은 창밖 가로등 불빛으로만 방을 밝힙니다. 전기요금은 결국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무엇을 포기했느냐를 기준으로 살피게 만듭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덜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빛이 사라진 삶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 말고는 돌보지 않는 사회가 만든 결과라는 걸 늦게서야 깨닫습니다. 전기는 빛만이 아닙니다. 전기는 온기이자 안심이자 연결입니다. 불이 꺼진 집은 차갑고 온열기기 없이 지내는 밤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마저 꺼져 있는 날이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 듭니다. 에너지 빈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난방이나 전기 같은 필수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도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수 없어서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많은 노인을 이 조용한 빈곤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고지서는 매달 오지만 지원은 가끔 오고 정책은 숫자만 따지지 그 어둠 속에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불 꺼진 방에서 앉아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정말 전기 한 줄 밝히는 게 아까워서 참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언젠가 더 큰 지출이 올까봐, 혹시 모를 병원비를 대비해서, 다음 달엔 더 추워질까봐 오늘의 불빛을 줄이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무서운 삶, 그 속에서 빛은 사라지고 어둠은 점점 더 짙어집니다. 무서운 건 이 어둠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마음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다른 사람은 더 힘들 거야. 나는 아직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런 말들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점점 더 불을 끄고 점점 더 혼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사람은 천천히 자신을 감추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줄여 쓰고 있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못합니다. 창피해서가 아니라 이 삶이 너무 당연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당연한 걸까요? 노인이 된다는 건 점점 더 적게 쓰고 점점 더 어두운 곳에 있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전기요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전등을 켠다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구조. 우리에겐 그런 노후가 필요합니다. 전기를 켜는 게 낭비가 아니라 존엄이 되도록, 불빛을 밝히는 게 사치가 아니라 당연히 되도록, 에너지 전략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둠 속에 살아왔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노인을 전략하는 존재로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된 사람들은 자신조차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셋째, 바깥일이 다 돈입니다. 외출하려다 말고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데도 돈이 듭니다. 시내에 나가려면 버스비가 들고 누군가를 만나면 차 한 잔 값을 내야 하고 길거리에서 마주친 떡볶이 냄새 앞에서는 주머니 속 잔돈을 떠올리게 됩니다. 병원에 가는 날 진료비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통비, 약값, 대기 중에 사 마신 물 한 병,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빵집의 유혹.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바깥일은 곧 지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안 나가도 되는 일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한때는 나가기 위해 이유를 찾았던 사람이
이제는 안 나가기 위한 핑계를 찾습니다. 날이 덥네. 사람 많을까봐. 병원은 다음에 가도 되지.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지. 하지만 이 모든 말의 뒤엔 돈이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참을 수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모임에 나가는 걸 줄입니다. 전화 오는 걸 피합니다. 누군가 만날 때 드는 비용이 기쁨보다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 그 만남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의 고립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과 대화하고 웃고 걸어다니고 잠시라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돈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사람은 점점 생각하지 않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밖은 위험한 곳이 되고 안은 점점 좁은 감옥이 됩니다. 놀랍게도 혼자 살고 있다는 것보다 더 외로운 건 혼자 살아도 될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는 그때 삶은 무너지지 않고 그저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외출이 돈이 되면 관계도 건강도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뭘 또 하겠어? 나가서 뭐 하겠어? 어차피 혼자인데? 이런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을 세상 밖으로 밀어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이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밖에 나가고 싶지만 그게 죄처럼 느껴지는 감정. 누구를 만나고 싶지만 내가 짐이 될까봐 참고 마는 마음. 나가기 위해 돈이 드는 구조는 결국 나가고 싶은 마음을 없애버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할까요? 왜 외출이 소비가 되어야 하며 왜 만남이 부담이 되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작은 일조차 돈이 없으면 할 수 없게 만든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조용히 사람을 안으로 더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복지관도 공원도 경로당도 가보면 늘 익숙한 얼굴만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잘 오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기에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금액이 아니라 심리적 장벽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 괜히 민폐 아니야?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면 더 초라할 텐데. 이런 생각 앞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멈추게 만듭니다. 결국 집 밖의 세상은 가볼 가치가 없고 누굴 만나는 일은 이제 내게 필요 없는 일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뒤바뀌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밖은 돈이 드니 나가지 않는다. 그 선택이 쌓이면 나가지 않으니 삶이 줄어든다로 이어집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단지 돈이 아니라 돈 없이도 바깥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노인은 안 쓰기 위해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겁니다. 그 선택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 환경과 구조가 만든 결과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인의 외출이 지출이 아니라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집안이 아니라 세상이 삶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넷째, 돈 걱정 없는 하루를 살아본 적 없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해야 할 일보다 돈 걱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지출이 있을까? 이번 달 공과금은 얼마나 나올까? 통장 잔고는 언제 바닥날까? 어디서부터 줄여야 버틸 수 있을까? 이 걱정은 나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벌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중년에는 그래도 수입이 있으니라는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벌지 못하는 삶이 시작되면 돈 걱정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언제부턴가 돈 걱정이 없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비가 걱정되고 택배 하나만 받아도 카드값이 신경 쓰입니다. 소소한 외식도 옷 하나 사는 일도 다음 달엔 괜찮을까?
하는 마음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답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해집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당장 해결되지 않으니 말을 줄입니다. 마음을 줄입니다. 그리고 기대를 줄입니다. 나만 이럴까? 아닙니다. 이런 삶은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노인의 절반 이상이 빈곤 또는 준빈곤 상태에 있다는 통계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통계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다행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수입이 그대로인 사람부터 흔들립니다. 연금은 고정되어 있는데 전기요금, 식료품, 약값은 매달 오릅니다.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돈이 줄어드는 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줄어드는 숫자만큼 불안은 커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늘을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매일이 돈 걱정인 사람에게 오늘은 그저 버텨야 하는 하루일 뿐입니다. 어디서 줄일까? 무엇을 미룰까? 누구에게 말을 꺼낼까? 아니, 말하지 말까? 이렇게 돈 걱정은 생각을 줄이고 관계를 줄이고 삶의 가능성을 줄입니다. 가끔은 스스로가 돈에 너무 예민해졌나 싶지만 그건 예민한 게 아니라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예민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박한 사람입니다. 노인이 되면 돈 걱정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서 돈 말고도 기댈 곳이 없다는 현실이 됩니다. 이제는 일도 할 수 없고 가족에게 기대는 것도 어렵고 국가의 지원은 너무 멀고 그 사이에서 남은 건 스스로 계산하는 하루뿐입니다. 밥값, 교통비, 약값, 전기세,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조합하며 어떻게든 오늘을 넘겨보는 일, 그게 바로 많은 노인의 하루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삶이 너무 익숙해져 간다는 점입니다. 걱정이 없는 날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사람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다른 사람은 더 힘들 거야. 그래도 나는 아직 견디니까. 그렇게 불안에 익숙해지고 걱정에 둔감해지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언가가 무너졌을 때 이미 너무 오래 참아온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단지 돈을 많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돈 걱정 없는 하루를 가능하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오늘 병원 갈까 말까를 돈 걱정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 누군가 만나 커피 한잔 할 때 카드 잔액을 먼저 떠올리지 않아도 되는 구조. 그런 구조가 없으면 돈 걱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한반복되는 숙제가 됩니다. 노인은 전략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건 미덕이 아니라 구조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걱정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압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은 그 복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단 하루도 걱정 없는 노후를 허락하지 않는 걸까요? 다섯째, 오래 살수록 더 아껴야 하는 삶입니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는 건 더 오래 아껴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10년을 산다고 생각했던 노후가 20년이 되고 이젠 30년까지도 이야기됩니다. 의학은 발전했고 사망률은 낮아졌지만 그에 비례해 삶의 부담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살까? 가 아니라 얼마나 더 아껴야 하나? 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60세에 은퇴하고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무려 30년입니다. 수입 없이 30년을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연금은 크지 않고 저축은 빠르게 줄어들며 의료비, 관리비, 생활비는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끝은 더 오래 살수록 더 적게 써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조용한 숙제가 됩니다. 남들보다 오래 살면 좋은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오래 걱정해야 합니다. 하루에 2,000원씩만 아껴도
1년에 70만 원입니다. 그걸 10년간 이어가면 700만 원입니다. 이제는 커피값, 전기세, 버스비, 모든 것이 장기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조금 썼지만 괜찮아라는 말은 이제 내일이 불안해지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살수록 사람은 소비보다 전략에 익숙해지고 선택보다 포기에 능숙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왜 오래 산다는 것이 점점 작아지는 삶이 되는 걸까요? 왜 더 많이 살아갈수록 더 많이 아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래 사는 구조는 준비되어 있지만 그 오래 살 삶을 지탱할 구조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는 늘었고 장수 통계는 올라갔지만 연금은 늘지 않았고 소득 대체율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버텨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버텨야 할 건 단지 돈이 아닙니다. 외로움도 건강도 일상도 모두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당의 중심엔 항상 돈이 놓여 있습니다. 이 병원비 다음 달에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약을 줄이면 괜찮을까? 난방은 조금만 늦게 틀자. 장 보러 가는 횟수를 줄여야겠어.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더 오래 산다는 것 자체가 불안해집니다. 아껴야 사는 삶, 그리고 더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더 깊이 아껴야 하는 삶.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소비는 줄이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전략은 가능하지만 축소된 삶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노인은 덜 써야 한다는 전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노인의 삶을 오래될수록 약해지는 삶으로 규정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소비를 해? 이제는 조용히 지내야지. 그냥 있는 거나 잘 쓰세요. 이런 말들이 노인의 삶을 점점 더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 사는 이유는 그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삶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도록 경험이 의미가 되도록 살아온 날만큼 살아갈 날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오래 산다는 건 더 많이 누려도 되는 일이지 더 많이 줄여야 할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더 많은 전략이 아니라 전략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입니다. 그 안정이 없다면 노인은 오늘도 내일을 두려워하고 모레를 계산하며 한 달 뒤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쌓이면 삶 전체가 긴 전략의 역사로 남게 됩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살아내야 했던 고단함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오래 살 삶이 아깝지 않도록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사는 일이 아껴야 하는 이유가 아닌 살아볼 가치가 되는 이유가 됩니다. 노후란 단지 나이든 삶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포기하며 버텨야만 유지되는 구조라면 그건 삶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고민해 주세요.